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따뜻한 목소리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가장자리에서 길을 잃었던 한 여성이 황혼의 문턱에서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깊은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희, 올해로 68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주고서라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외로운 노년의 마음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왜 이토록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노년의 그늘진 현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안산의 눈물, 그리고 한 늙은 여성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작은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던 시절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깊어지는 주름 하나, 늘어가는 흰머리 한 올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지를요. 특히 저처럼 젊음과 외모를 미천 삼아 살아온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화려한 불빛 아래 웃음을 파는 유흥업에 발을 들인 것은 25, 갓 돌이 지난 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연고 하나 없는 서울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밤에는 취객들 앞에서 웃고 낮에는 밀린 잠을 쫓으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돈은 제법 벌었습니다. 그 덕에 딸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원하는 공부를 시켜 좋은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떳떳한 엄마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 딸은 먼 미국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지만 어미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요. 세월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신을 넘어가면서부터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을 찾는 손님들 앞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공장, 식당 설거지, 요양원 간병 보조,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된 중노동뿐이었고 그마저도 나이를 핑계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마침내 안산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들어 노인들의 해방구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 등산로 입구에서 작은 천막을 치고 커피와 간식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김영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 그녀는 20여 년 전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왜 힘들게 커피만 팔아? 여기 할아버지들 외롭고 돈도 많아. 여자가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장사는 뚝 끊겼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 약값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어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주무르며 눈물을 삼켰지만
병원에 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딱 한 번만 해봐. 쉬워. 그냥 앉아서 말동무만 해줘도 돈 주는 할아버지들 널렸어. 처음에는 정말 말동무뿐이었습니다. 커피를 팔며 외로운 할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고 저는 생존이라는 절박함 앞에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자는 그때 만난 동생입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 어린 금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갈 곳 없이 헤매다 안산까지 흘러들어온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커피만 팔아 정직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금자가 부러웠습니다. 아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녀는 모르고 있었겠지요. 제 단골 중에는 최상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으로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노인들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오셨지만 우리는 점차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기 선생님은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순수하게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물론 제게 돈을 주셨지만 그것은 대부분 커피값이나 과자값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그저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 또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벗은 제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은 아이들도 오가는 그곳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강철기라는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산의 어두운 이면을 취재하러 온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기 기자가 처음 제 카페에 나타났을 때 솔직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는 이곳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인복지와 은퇴 후 여가 활동에 관한 기사를 쓴다며 접근했지만 그의 질문은 점점 더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파고드는 검은 손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순희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직접 관여하고 계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안산을 벗어난 조용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려다 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유흥업에 발을 들였던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 겪어야 했던 서러움, 그리고 안산에서의 위태로운 삶까지. 영숙이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게 변질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0년쯤 전에 한 여자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때 영숙이가 거기에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강 기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보자를 보호하듯 조심스럽게 저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영숙이 역시 그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살벌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언니, 그 기자 놈이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마. 우리 다 죽는 수가 있어. 그 무렵 최상기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어떠한 서비스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순희 씨는 그런 일 안 해도 될 사람 같은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 일 안 해도 될 사람, 과연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제 선택의 결과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다는 것, 나이 들고 과거가 있는 여성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그는 알지 못할 겁니다. 강철기 기자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영숙이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종로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어 풀려났지만 그녀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영숙이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마지막 경고야. 그 입 다물어. 안 그러면 그 중국 여자처럼 될 줄 알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10년 전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강철기 기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페 문을 닫고 금자와 상기 선생님 그리고 강철기 기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도망치듯 살아온 제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영숙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10년 전 살인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안산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영숙이와 그 무리들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 카페 역시 안산 실버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정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정식으로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쉼터의 어엿한 실장이 되었습니다. 상기 선생님은 당신의 재능을 살려 황혼의 문학교실을 열어 어르신들의 메마른 가슴의 시와 감성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상기 선생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라기엔 너무 늙었고 친구라기엔 더 깊은 삶의 마지막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미국에 있는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의 새로운 삶에 대해. 딸은 처음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곧 한국에 들어와 저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딸 아이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68.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금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이제 저는 그분들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덜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부끄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결국 그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 이야기가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